자, 거래 계약서를 한번 보시죠. 이제 제일 기분 좋은 게 거래 계약 쓰는 거죠. 거래 완성되어서 이제 계약 씁니다. 자, 거래 계약서 작성하라고 하죠. 이제 즉 작성 의무자는 개공이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동그라미 치세요. 완성된 때만 계약서 써야 돼요. 완성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개공이 작성해야 돼. 개공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요. 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작성해야 되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반드시 거래가 완성되어서 작성해야 돼. 그 판례 보기 보세요. 중개 완성된 때만 작성해야 돼. 완성 전에 작성하면 안 돼요. 자, 줄거 나가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한다. 잘라주고,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 나면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밑에 판례가 바로 대부업체 문제 나온 거죠. 자, 판례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자, 줄거세요.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쉽게 전세가 임대차 계약업입니다.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등을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한 대부업체가 대여금을 회부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개공이 성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계약 체결 안 했는데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손해가 나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소공은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어요. 네, 권리는 있어, 할 수는 있어요. 자, 읽어보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작성 의무는 없지만 거래계약 작성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어. 권리는 있어. 의무는 없다. 또 오른쪽 서식 조심하세요.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어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그냥 A4 용지 아무데나 적으면 돼요. 자, 표준 서식이 없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크게 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법정 서식은 없어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실무에서 지금 개공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는 뭐냐? 그냥 자, 우리 하고 나면 이제 협회에서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건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양가로 3번 계약서의 필수사항, 요건 외워야 돼요. 자, 거래 계약서를 만약에 작성한다. 필수사항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보자. 박스 안에 1번. 우리 매매 계약서 생각하세요. 임대차 계약서 1.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 가장 중요하죠. 인적사항. 2. 물건 표시. 3. 계약일. 4번 가장 중요한 4번. 돈,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그 취급일자 등 취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5. 물건 인도 일시. 6. 권리 이전 내용. 권리 이전 내용은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거죠.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설명서 교부한 일자도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9. 그 밖의 약정 내용 거기다 적어 이퀄 특약입니다. 특약이죠. 특약을 잘 적어야 돼요. 자, 양거는 7번 거짓 기재 금지입니다. 거짓
기재 금지. 자, 동그라미 1번. 이중계약 쓰면 임등치죠.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금액 등을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거짓말로 기재한다는 건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런 거예요. 이중계약서죠.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 하면 임등치죠. 임의적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중계약서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다음 2번 소속이죠. 소공이 이중계약하면 자격 정지가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소공은 이중계약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무조건 소공이잖아요. 잘못하면 자격 정지. 6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만약에 했다면 같이 해야죠. 두 번째 줄. 소속 공인중개사와 개업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다음 2번에 이제 거래계약서 교부해 줘야죠. 거래 당사자에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게 동그라미 시도 중개가 완성된 때야.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매도인 대신 둘 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자, 3번에 이제 거래계약서 보관 땡땡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 보관합니다. 두 번째 줄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존 안 해도 된다 그랬죠.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에 보관되면 지금은 국토부에 있으니까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자, 2번 시제제 1. 서명 및 날인 위반은 무조건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우리 외울 때 업무정지 대표가 서서 이렇게 서서 서명 날인 안 했다. 그다음 서면 작성 안 한 거죠. 서면이 세 가지 뭐였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면 작성 안 하거나 보관 안 한 경우 서명 및 날인 위반하면 업무정지고. 오른쪽 양거리 거짓 기재 알겠죠? 임등치죠. 1.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거래계약 작성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아까 했던 거예요. 이번에 소공이 이중계약하면 자격 정지가 됩니다. 한꺼번에 또 정리 자꾸 해나가야 돼요. 자, 전자계약. 전자계약 거의 안 합니다. 자, 전자계약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자, 여기 하면 이제 모든 정보가 다 드러나죠. 부동산 정보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개념하고 이 법적 근거만 기억하세요. 법적 근거만. 개념 보세요. 개념 1번. 부동산 거래. 자,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공인인증 및 전자서명을 통해 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부동산에 들어가서 사용하면 돼요.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보존 의무가 없죠.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2번. 전자계약은 종이로 계약서 쓰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전자서명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번 법적 근거는 1번 국장만 기억하세요. 국장. 국토부 장관은 바로 밑에 줄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무조건 국장이에요. 국장.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오세요. 그냥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3번에 전자계약할 때 준비는 휴대폰 있어야 돼요. 왜? 전자인증해야 되니까. 휴대폰. 동그라미 1번에 개공.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일단 회원 가입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본인 인증의뢰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도 중개의뢰인도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의뢰인하고 개공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노인네들은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 전자계약 거의 없어요. 그 다음 2번 중개의뢰인도 본인 인증의뢰에서 신분증하고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자, 피임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다음 페이지 갑니다. 6절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하고 보정 설정, 여기도 한두 번에 꼭 나온단 말이에요. 자, 개공의 손해배상 이 전문주에 봤잖아요. 1. 중개행위 책임에서 동그라미 1번 법 30조. 자,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줄거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자,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중개 행위할 때 손해배상입니다. 자, 그런 점을 좀 조심하고, 자, 오른쪽 넘기세요. 그냥 넘기시고, 자, 양가리 2번 가면 다음 페이지. 중개사무소를 빌려줬다.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야. 100% 책임져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법 30조에 자, 동그라미 무과실 책임. 사무소 빌려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에 이제 재산상 손해만 집니다. 재산상 손해. 자, 1. 거래 당사자입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고 오른쪽에 2번에 보정 설정. 자, 보정은 우리 얼마죠? 지금 보정이 2억 4억이죠? 2억 4억 또 2천만 원 있죠? 누가 2천만 원이죠? 지역농협 갑니다. 1. 보정 설정 시기 동그라미 1번에 업무 개시 전까지야. 업무 개시 전까지 1. 업무 개시 전.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정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돼요. 거의 공제 가입입니다. 거의 공제. 예, 거의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돼요. 보정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은. 공탁한 사람 거의 한 명도 없어요. 현금 2억을 공탁할 수 어떻게 해요? 2번 보정 설정 신고해야죠. 신고. 이건 업무 개시 전까지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는 자, 업무 시작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리 2번 내려오세요. 보정 설정 방법. 그냥 자, 공제는 협회에서 하는 거. 협회 공인중 협회 공제 그거만 기억하고, 다음 2번 보정보험 서울 보정보험이죠. 법원에 하는 3 공탁입니다. 공탁. 자, 공탁은 이제 요건 하나 기억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줄거서에 폐업하거나 또는 사망한 3년 이내에는 공탁금 회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탁한 사람 한 명도 없죠. 자, 그래서 개공이 폐업하거나 사망하면 3년 이내에는 공탁금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이내에 또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3년 동안은 공탁금 회수를 못하게 합니다. 자, 3번에 보정 설정 금액, 요건 외워야 되겠죠. 자, 1번 법인인 개공은 얼마 이상이죠? 4억 이상. 자, 2번은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씩 추가로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가 5개다. 그러면
2억 2억이 10억을 해야 돼요. 다음 이 법인이 아닌 개업 공유자 개인이죠. 개인은 2억 이상. 4번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게 2천만 원 이상. 여기 누구죠? 지역농협. 자, 그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양가로 5번에 보정 변경하러 갑니다. 보정 변경. 자, 보죠. 제24조 규정에 따라 보정을 설정한 개업공개정사는 그 보정을 다른 보정으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내가 잘못해가지고 공탁을 했는데 공탁은 또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공제를 바꾸려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 이미 설정된 보정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꿔야 돼.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정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보정 바꿀 때도 효력이 있는 기간 중 바꿔서 신청해야 돼. 신고해야 돼요. 다음 6번에 이제 재설정이죠. 자, 1번 기간 만료되면 재설정도 기간 만료되기 전에 해야 돼요. 우리 자동차 보험 생각하세요. 만료등에 전에 하는 거죠. 자, 보정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개정개사로서 보정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정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정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나서 재설정. 요거는 15일 내입니다. 15일 내. 자, 개공은 보정보험이나 공제금이나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어요. 자기가 중개업무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손해배상해주면 15일 이내에 보정보험이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또는 공탁금 중 부족된 금액을 15일 내 보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에 이제 설정사항을 설명할 의무죠. 중개가 완성되면 아까 중개가 완성되면 우리 뭐뭐 작성해서 교부한다 그랬죠? 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지금 보정설정서류도 교부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집 사고 팔았다 그러면 3가지 받아온단 말이야, 개공한테. 자, 중개 완성된 때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 당사자 갑을 둘 다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을 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쉽게 해서 보정이 얼마냐? 1. 보장금액. 2. 보정보험회사 공제사업하는 자 공탁기간 및 그 소재지. 3번에 보장기간이 적힌 서류를 제공해야 돼요. 자, 그 점을 좀 조심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자, 2번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과 차이점.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안 하면 얼마 이하 과태료 받았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보정은 요거는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 두 번째 줄 읽어보죠. 개공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잘못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나 보정 설정을 잘못 설명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외울 때 한꺼번에 같이 외워야 됩니다. 자, 이제 3번에 보정금 지급은 손해가 발생할 때는 손해 발생. 자, 1번에 줄 것죠. 손해 발생. 거래 당사자가 보정기간에 보정금 지급 청구하려면 개업공개중개사가 중개행위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재산상 손해입니다.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야 돼. 자, 위자료 정신상 손해는 안 줍니다. 재산상 손해만 보정금으로 줍니다. 자, 양가로 3번에 보정금 지급 청구는 자, 1번에 첨부 서류. 이것도 가끔 나와요. 첨부 서류. 첨부 서류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둘이 합의서죠. 합의서.
A 계공이 중개행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어요. 중개 의뢰인에게. 둘이 합의서죠. 합의서. 가장 좋은 게 합의서. 기억에 박스 기억.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줄거세요. 손해배상 합의서. 예컨대 뭐 1,000만원, 2,000만원 합의서. 니은 화해 조서. 그리고 판결문. 티귿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리얼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이에 준하는 것은 판결에 준하는 이 말이야.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각종 청구, 일락조서, 조정조서 등 이런 것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4번에 이제 보증금 지급하러 갑니다. 자, 보증금 지급은 그 동그라미 2번 좀 조심하세요. 보증금 2번. 분사무소에서 사고 났을 때 가끔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주된 사무소는 얼마였죠? 법인에서 4억이죠.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A 분사무소에서 사고 났다. 분사무소 2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6억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본사까지 합해서 책임집니다. 자, 그게 중요합니다. 2번. 분사무소하고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만약에 중개 법인이 6억 설정하였다. 예컨대 본점에 4억, 분사무소에 2억, 그래서 6억이 합해서 하였고 확정된 손해배상 금액이 3억이라면 3억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밑에 3억은 다 손해배상금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본점 4억하고 2억 합해서 6억 이내에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위반시 제재. 위반시 제재. 자, 양갈 1번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죠. 임등치. 자, 이건 조심해야 돼요.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조치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어. 쉽게 해서 공제 가입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 보험 가입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치예요. 아예 업무 개시 전에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100만 원 이하가 되죠. 이 사람은 이제 문에서 보험에 가입했어요. 가입했는데 1번 설정 서류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우리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는 게 5개 뭐죠? 사자 등 보보. 그거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 2번 설명 안 한 경우. 개공이 자 중개가 완성됐는데 보험에 대해서 설명 안 하거나 보험 정서 교부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구별 잘해야 돼요. 자, 1번에서 아예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보험에 가입 안 했다. 그럼 얼마고? 임등치죠. 가입했는데 설명 안 했다. 또 개시 안 했다. 그러면 뭐죠? 100만 원 과태료. 이제 그렇게 돼요. 자, 오늘 양이 좀 많이 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 뒤에 이제 문제 한번 보겠어요.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자, 문제 가 봅니다. 자, 그 1번 와보세요. 기출 1번. 요게 이제 34회 작년 문제입니다. 자, 1번. 중개사법상 개공갑의 중개사 확인 설명에서 틀린 것. 확인 설명. 자, 1번. 갑은 중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중개 확인 설명서 같이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정확해요. 3번. 갑은 중개대상물의 근저당이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은 등기부에 뭐가 되어 있어요? 등기부에 뭐가 올라가 있죠? 채권 최고액이야, 실거래 금액이야? 채권 최고액이죠. 최고액만 설명하면 돼요. 정의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는 분은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없다. 실제 채무액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등기부 등본 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채권 최고액만 설명해 주면 되지. 실제 채무까지 조사해서 설명하면 없습니다. 없다. 답이 2번.
3번 갑은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외든 내든 선관주의죠. 선량한 관리주의로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할 설명하는 의무는 있다. 정확합니다. 판례. 자, 3번 갑은 자기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면 알려줘야죠.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을 그릇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번 갑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그럼 500만 원이네. 설명에 근거 자료 제시 안 한 경우는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정확해요. 자, 02번 보죠. 이 법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과 전속 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될 중개대상물 정보로 공통적인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가끔 나옵니다. 확인 설명사항은 거의 거래정보망에 다 정보 올려야 돼요. 근데 차이점 몇 개 있어요. 보죠. 기억. 공법상 거래규제에 이건 다 올라가야죠. 미연 조금 전에 봤죠. 벽면 및 도배 상태 정확하고. 디귿 1조 소음의 환경 조건에. 자, 리얼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와 세. 요게 자 우리 확인 설명서에는 올라가요. 그러나 정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하고 정보 제공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 미연, 디귿이 다 3번을 찾아라는 거야. 뒤에 취득세는 정보 제공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03. 이 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틀린 것. 거래계약서.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만 자동으로 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뭐죠? 서명 및 날인해야죠. 및 날인. 3번. 중개대상물 확인하고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수적이죠. 필수 기재사항에 나옵니다. 자, 4.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한은 몇 년이죠? 거래계약서니까 5년이죠. 가려하니까 기억하고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되면 아예 제외됩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서 한 개 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2개 이상 거래계약서 작성했네요. 2개 이상 이중계약이죠. 뭐죠? 임등치죠. 임등치.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틀렸네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항상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잘 읽어야 돼. 자,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다르죠. 하여야 한다는 223이잖아. 223. 자, 그 다음에 04. 이 법상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옳은 것, 거래계약서 옳은 것, 옳은 게 조금 어렵죠.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국장이 정하는 거래계약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도의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엄청 무섭네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있어 없어? 없다 그랬잖아. 표준서식 없어요. 없으니까 취소가 아니죠. 법정서식 없다. 자, 2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조금 전에 나왔던 거네요. 거래계약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답이 나왔죠? 2번. 3번.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시도지사는 3개월 보면 업무를 정지하는 게 아니고 였죠 조금 전에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 3번에 31이하고 4번에 33에 2년 차이인데 거의 똑같은 문제잖아. 임등치. 4번.
중개행위를 한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둘 다 사인해야죠.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아니죠? 함께 해야죠. 함께 개공과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돼. 둘 다 해야 됩니다. 5번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보관 의무 면제죠. 3년간 사본 보존하지 않습니다. 자,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두 개 적어보세요. 두 개야.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야.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존 의무 없어요. 자, 다음에 5번 가보죠. 5번. 자, 손해배상. 이 법상 개공의 갑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틀린 거. 손해배상. 재산상 손해. 자, 기업 갑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해야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보험이나 공제가입이나 공탁을 해야 돼. 업무 개시 전. 요거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임등치. 항상 우리가 행정처분은 그때그때 자꾸 중얼중얼 해봐야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쫙 외우고. 다음 2번 갑이 설정한 보정을 다른 보정으로 변경하려면 기간 끝나고 나야 돼. 기간 중에 해야 돼. 기간 중에 해야죠. 우리 자동차 보험 생각하라 그랬잖아. 이미 설정한 보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정을 설정해야 한다. 정확합니다. 3번 갑이 보정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정기간 만료로 다시 보정에 설정하려면 그 보정기간 만료일까지는 다시 보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4.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 개시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죠. 임등치죠. 임등치.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확해요. 임등치. 5번 갑은 중개 완성 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만 하면 되고 관계정 사본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틀렸네요. 설명하고 교부해야죠. 이거 교부 안 하면 얼마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잖아. 자, 이복의 반반패, 그죠? 이복의 보정. 자, 06. 자, 보정 설정 옳은 것. 보정 설정. 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정 설정 신고할 때 보정 4억 2억 2천만 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될 증명서류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죠. 그죠?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다. 자, 전자문서 아닌 것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딱 두 개. 휴업 폐업이잖아. 휴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전자문서 된다 그랬잖아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자, 2번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했네요. 저 보정보험에서 그냥 직접 통보하면 나는 신고할 필요가 없죠.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개공은 등록관청에 보정 설정 신고할 필요가 없다. 보험회사에서 직접 날아갔으니까. 자, 3번 보정을 다른 보정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한 보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아니죠. 지난 후가 아니라 효력이 있는 중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보정 변경 신고할 때는 변경신고 손해배상 책임 보정 변경신고서 서식에 보정란에다가 조금 어려웠네요. 보정란에다가 변경 후 보정 내용을 기재해야 됩니다. 이건 정확해요. 서식에 정확합니다. 답이 4. 이런 게 100점 안 주려고 낸 거예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한 때는 그 보증보험 금액을 보존해야 하고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는 없다. 아니죠? 다른 걸로 가입할 수도 있다죠. 있다. 이걸 며칠 내죠? 손해배상이 있으니까 15일 내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내일은 민법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